오늘 장의 중심을 달 중요한 이슈앤 전략을 통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 IM증권 이화진 과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미국과 러시아가 러우 전쟁 종식 협상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의 참여는 배제된 채 첫 고위급 회담이 개최되었는데요. 고위급 협상팀을 설치하는 데 합의했고요. 종식을 위해 한 발자국 더 나아간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시점을 두고 이달 말 전에 푸틴을 만날 것이라면서 다음 주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자, 관련해서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들도 좀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화진 과장님께 들어볼게요. 네, 물론 좀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 참석 안 한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도 향후에 뭐 나토에 대한 가입 보장이나 향후에 군사에 대한 지원 절실, 뭐 이에 대한 좀 요구 사항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 이제 회담을 가졌던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공개는 이제 되지는 않았지만은 결국에는 지금 이제 어제 비공식 회담이 열려졌던 이제 프랑스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나 EU 이제 연합 사무총장 등 총 8개국 이제 비공식 회담이 열리긴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쟁점인 하나가 물론 추후에 러시아가 확장되는 뭐 전쟁이 일으켜졌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거냐는 얘기를 해왔을 때 결국에는 이제 파견과 관련된 얘기를 해왔었는데 특히 비공식 회담에서 뭐 프랑스나 세 개국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는 미온적인 반응입니다. 물론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종전이 되지는 않은 상황에서 지금 논의하는 거는 좀 의미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정시에서는 뭐 재건이나 방산 쪽에 대한 이제 변동성이 크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일단은 DS증권에서도 리포트가 이제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만약에 종전 이후에 재건에 대한 향후에 이제 그런 이슈들은 물론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가 러시아 점령지 있던 뭐 키이우나 여러 이제 도시들 같은 경우 대부분 중국이나 러시아 쪽이 이제 재건 사업들을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한 만큼 물론 추후에 이제 컨소시엄이 열리게 되고 그 정도 우리나라도 참여를 할 것으로 이제 보이고는 있지만은 이게 워낙 그동안 주가들이 좀 내러티브로 인한 상승이 좀 나아졌다라고 봤을 때 물론 그 이후에는 좀 종목별 좀 차별화가 좀 개인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방산주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항상 우리나라가 1950년 이후에 종전 모든 걸프전이나 종전 이후에 대부분 국방비를 증액하는 흐름이 좀 굉장히 지속되어 왔습니다. 결국에는 나토 국가들도 최근에 유럽 지역들도 하나둘씩 국방비를 증액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일단 방산주들도 충분히 좀 모멘텀이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편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안 된다 이렇게 맞서면서 이번 협상 이후에도 어떤 갈등은 조금 지속될 걸로 보이는데 우리 주들이 지금 주가들이 어떻게 갈지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는 튀르키예 대통령 만나서 종전 협상에 유럽까지 포함시켜라. 지금 구도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그만큼 속이 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들 나오는 대로 저희가 전달 드리도록 하겠고요. 더불어서 이 기대 반 우려 반인 이 재건주 또 방산주들 어떻게 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시죠.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이 우리나라 이 증시 거래량이 8개월 만에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 쏠리고 있는데 남인호 수장님, 이 코스피 지수가 2,600선 안착 넘어서 2,700선, 800선 올라가려면 우리 증시에 어떤 게 조금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만일에 우리가 2,600에 안착하고 2,700, 2,800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지금 소개해드릴 거래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여러분 최근에 우리 시장 괜찮죠? 뭐 미국보다는 월등히 좋습니다. 우리 코스피가 연초 대비해서 9.4% 올랐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대표 지수인 S&P 500이 얼마 올랐습니까? 연초 대비 3.9거든요. 자그마치 미국 시장보다 우리가 2배 이상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신호를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볼까요? 그렇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하루 평균 거래가 13억 8천만 주거든요. 코스피, 코스닥 합쳐가지고. 그런데 작년 6월 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 6월 달 우리 시장 괜찮았잖아요. 종합주가지수 2,800포인트 있었습니다. 그 당시 거래량이 15억 주였습니다. 예. 그러다가 작년 하반기 들어서 7월, 8월, 9월 들어가면서 점점점 줄어서 거래량이 12억 주까지 급락한 적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 자료에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만 작년 9월 달을 저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점차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하루 평균 13억 8천만 주는 아마 작년
6월 이후로 가장 좋은 거래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앞으로도 우리 코스닥, 코스피 시장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거래량 투자 전략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은 마일의 왼쪽에는 컴퓨터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주가만 나오는 거고 하나는 거래량만 나온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예. 어떤 컴퓨터 보시겠습니까? 대부분 주가만 보시겠죠? 하지만 정말 우리가 돈을 벌려면요. 주가 컴퓨터 보지 마시고 거래량만 나오는 컴퓨터 한번 봐보십시오. 수익률이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주가하고 거래량하고 어떤 게 더 정확하다고 보십니까? 주가하고 거래량하고 누가 더 빨리 신호를 나타낸다고 보십니까? 저는 거래량이라고 봅니다. 거래량이 먼저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거래량이 얼마나 선행하는가, 주식시장의 선행 지표하고 후행 지표가 있거든요. 먼저 후행 지표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자주 접하는 TP 아시죠? 목표 주가. 뭐 삼성전자 목표 주가 내립니다. 하이닉스 목표 주가 올립니다. 그거는 거의 99% 후행 지표입니다. 주가가 올라가면 목표 주가 올라가고 주가가 내려가면 내려가기 때문에 그건 별 도움 안 된다고 얘기하고, 다음 두 번째 고객 예탁금입니다. 주식시장 좋아지면 고객 예탁금 늘어납니다. 주식시장 나빠지면 고객 예탁금 줄어듭니다. 고객 예탁금 역시 우리가 돈 버는 데는 별로 도움 안 된다. 자,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선행 지표는 뭘까요? 저는 세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1번, 여러분 아시는 MACD, 스토캐스틱, RSI, 볼린저 밴드 이런 기술적 지표 있죠. 그 지표하고 주가가 반대로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보조 지표는 매수하라 그러는데 주가가 내려간 적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디버전스라 그러죠. 우리가 전문 용어로. 저는 그런 게 바로 선행 지표가 되는 것이고, 다음 두 번째 선행 지표가 지금 소개해드린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주가의 주가를 보지 마시고 거래량이 증가하면 앞으로 이 주가가 강세로 전환되겠구나. 거래량이 축소되면 줄어들면 이제는 점점 약세로 바뀌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행 지표는 제가 우리 종합주가지수 2,700포인트 돌파할 때 공개하겠습니다. 그건 국가 안보의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요. 농담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네? 약간 국가 안보까지는. 예. 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최근에 우리 시장, 코스피 시장이 너무 과열 아니냐라고 보시는 시각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정도 조정 볼 수 있겠지만 분명한 건 저는 이건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금년에 2025년도는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1등, 2등, 3등 메달권에 들거나 혹은 미국 시장보다는 우리의 한국 시장, 코스피 시장이 더 좋다는 걸 여러분께 다시 한번 네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거래량에 좀 집중해서 봐야 된다. 그러면 거래량이 늘어날 가능성을 체크를 한다면 거래량이 늘어날 이 가능성들, 주체들이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네. 외국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올해는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를 조금 더 잘 볼 가능성도 있다고 지금 보시는 걸까요? 네, 제가 사실은 우리 신윤경 앵커님을 참 좋아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는 외국인 투자가들의 투자 주체를 볼 때로는 두 가지가 있죠.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게 있고요. 선물을 사고 팔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외국인 투자가들은 주로 특수대를 먼저 전초대를 먼저 움직인 그게 선물입니다. 이미 1월달, 2월달에 외국인들의 선물을 매수로 바꿨습니다. 그 얘기 뭡니까? 한 달 뒤에 즉 3월이나 4월달 외국인이 이제 주식을 살 겁니다. 항상 외국인들의 투자 주체를 볼 때는 주식 얼마 샀냐, 얼마 파 이거 보시지 말고 먼저 선물에서 외국인들이 사는가 판가를 보시면은 훨씬 좋아지는데 제가 봐서는 아마도 탄핵 정부 끝나는 3월 중하순 정도 되면 외국인들은 그때 본격적으로 주식을 살 것이다. 그러면 우리 주가지수는 2,500, 600이 아니고 2,700, 800으로 갈 것이다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 일각에서 나오는 이 공매도 때문에 외국인이 잠깐 팔고 나갈 거다 이런 걱정은 조금 덜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은 공매도에 대한 저의 의견은요. 여러분, 신용융자가 호재입니까? 그거 호재 아닙니다. 신용융자는 주식을 살 때는 호재지만 그거 매물로 나옵니다. 반대로 공매도는 뭡니까? 처음에 매도할 때는 나쁘죠. 그러나 그 공매도 계속 가는 거 아닙니다. 이번에는 왜 공매도가 문제냐? 외국인하고 우리 국내 기관하고 차별도서. 외국인은 마음껏 할 수 있고 개인은 못하게 하니까 문제였지. 조건을 동일하게 한다면 공매도 역시 절대 악재가 아니고 언젠가 다시 되돌아올 그런 물량이다. 그래서 저는 공매도가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는 악재 영향 주겠지만 길게 봐서는 공매도는 절대 주시장의 악재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 코스피 코스닥 레버리지 상품을 사들였다는 점도 유의미한 시그널인 것 같은데요. 1분기 2,700선 돌파에 도전하는 코스피, 힘찬 상승세 응원해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지수 상승에 꼭 필요한 요건이죠. 삼성전자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3조 규모의 자사주 소각에 이어 이사회 재편, 여기에 3조 규모 추가 자사주 매입 공시까지 연이은 호재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1%대 상승부를 켜냈고 모처럼 외국인이 순매수 1위 종목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자, 이건희 대표님, 삼성전자 주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뭐 바닥에서 이제 탈피를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 장중에 한 2%대까지 상승했다 결과 1% 조금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일단 18일 이제 어제 저 삼성전자 이사회가 개최가 됐는데 3조 원어치 자사주를 이제 소각하겠다고 결정을 했고요. 예. 총 이제 규모가 이제 한 10조 규모였다. 작년 11월 달에 10조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 이제 1차분이었던 3조를 이제 매입을 했고 그걸 다 이제 소각하겠다고 이제 결정을 했고요. 거기에 또 이사회에서 중요했던 게 뭐냐면 그동안 이제 너무 문과생들이 좌지우지한다. 예. 예, 저도 뭐 제가 지인 삼성에 다니는데 보고서를 쓰는 게 더 힘들다. 용어를 다 설명해 주느냐고 뭐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그 이사회에서 반도체 전문가들을 보강했다라는 게 또 가장 큰 이 소식 이슈였고요. 나왔을 때 오히려 주가가 당일엔 더 올랐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전문가들을 보강하면서 이사회 내에서도 반도체 전문가의 이제 발언권을 좀 더 높이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이게 이제 그럼 3조 매수한 걸 언제 소각하냐? 20일 날 소각을 하는데 예. 이게 지금 규모로 보면 1%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주가는 한 1, 2% 올라가는 게 맞겠죠. 예, 근데 이제 앞으로도 계속 할 거냐 여부가 더 중요했는데 아쉽게도 지금 추가로 매입하기로 5월 말까지 매입하기로 한 거에 대해서는 5천억은 이제 뭐 임원들이나 직원들 최근에 성과급을 주식으로 주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부분을 그쪽으로 쓰겠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2조 5천억 부분은 아직 어떻게 할지 뭐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뭐 고민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던 건 무슨 얘기가 뭐냐면 결국에는 소각은 아직 결정 안 됐다. 예, 그게 이제 좀 관건일 것 같고요. 또 아쉬운 부분은 이재용 회장이 그러면 책임지고 사내이사에 좀 들어와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사내이사 선임이 좀 연기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이사회에 반도체 전문가들이 들어왔다는 부분인데 예. 이제 그래서 3월 19일 날 이게 이제 이사회에서는 안건을 만들고 주주총회에서 통과가 돼야지 이분들이 이제 이사로 선임이 되는 건데 이혁재 서울대 교수라든지 뭐 전영현 디바이스 유명한 분이시죠. 전영현 부회장. 반도체 전성기 만든 인물 가운데 한 분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송재혁 DS 최고 기술 책임자 CTO도 이제 이사회에 참여를 하면서 사실상 이제 어떻게 보면 반도체를 위기를 극복하려는 모습을 그러니까 선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이번에 좀 뭐 자사주 추가분에 대한 소각이 아직 결정 안 됐다는 부분은 좀 아쉽긴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가 하반기에 반도체 업황의 회복이라든지 지금 레거시 쪽이 좀 돌아설 거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일부 이제 랜드 가격이 반등하고 있다는 부분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HBM 자꾸 얘기하는데 HBM은 어차피 3E를 해도 주가에는 별로 영향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4를 빨리 만들어내느냐. 그러니까 지금 뭐 아예 다음 세대로 가는 게 낫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아예 지금 점프업해서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HBM4 관련된 다이를 또 베이직 다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다시 최근에 또 파운드리 공장을 다시 재가동한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파운드리 관련된 영업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쪽에서 오히려 조금 모멘텀이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마이크론이 7%나 올랐는데 7% 상승의 배경 중에 하나는 시티가 마이크론이 올해 HBM 시장에 있어 삼성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설 것이다. 이런 분석을 또 내놨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 좀 단기적으로는 하방 압력 받지 않을까요? 일단 영양 하방 압력을 받더라도 이제 지금 보면 뭐 막대한 돈이 바닥을 받쳐주고 있죠. 예, 그래서 사실은 뭐 빠지는 폭은 제가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미 업계에서는 삼성이 3위로 물려 있다는 걸 다 알고 있고 기술력으로는 이미 3위고 물량도 이제 마이크론이 좀 넘어서겠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중국향 물량이 이제 삼성이 좀 대부분이었는데 이 부분들이 좀 줄어든다라고 보면
앞으로는 이제 삼성전자는 또 다른 이제 모멘텀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마이크론이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마이크론의 장비 납품하는 업체들이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게 나올 텐데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역발상으로 마이크론에 납품하는 회사들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미 사실 시장에서 일어나는 그 과정들이 반영되고 있는 수순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예. 어쨌든 지금 반도체 초격차 회복에 지금 나서겠다는 선언을 사실상 한 겁니다. 이번에 이사회 구성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사회 진영에도 변화가 생긴 만큼 우리 무거웠던 이 삼성전자 주가 올라가길 바라는 투자자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강한 상승 탄력 이어가고 있는 방산주 살펴보죠. 이 대장주 하나회오로 같은 경우는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올해만 100% 넘게 뛰었는데 국내 7개 주요 방산기업 수주 잔액도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 돌파한 상황이고요. 주가도 지금 그만큼 올라온 상황인데 김영재 이사님, 이 방산주 보유하신 분들 이제는 차익 실현 나서야 될 때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은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더갈수 있다고 있다. 보고 있는데 더 갈 수는 있겠지만 단기에 급등한 거는 맞는 거니까 지금 뭐 추격 매수 하시기보다는 눌림목에서 이제 종목을 잘 선택해서 들어가시는 것도 아직은 뭐 유효한 그런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코스피 대형주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하나오션인데요. 108% 어제 종가 기준으로 상승했는데 그렇다면 다른 조선주들도 이렇게 상승했냐? 그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HD 현대중공업은 지난 12월 달에 너무 많이 상승해서 올해는 오히려 10%대 중반 정도밖에 상승 안 했는데 그럼 하나오션이 왜 이렇게 108%나 상승했느냐? 전통 조선보다는 군함 수리와 같은 방산 부분 기대감이 주가에 많이 반영됐기 때문이었는데 전통 방산주의 경우에도 올해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 중입니다. 말씀하셨듯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종가 기준으로는 이제 97% 상승, 현대 로템이 81% 상승하는 등 압도적인 상승률을 기록하는데 이런 상승 배경에는 공통점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일단 실적이 좋은 상황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고 또 그중에서도 밸류에이션이 낮은 종목들이 상승률이 상당히 좋았다. 근데 이제 방산도 보면 외국인 매수가 이제 매도로 전환된 그런 종목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요건들 중에서 최소 3개 중에 2개는 접목하는 그런 적용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았다라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이제 4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다음에 올해 외국인도 지금 3,100억 원으로 방산주 내에서는 가장 큰 순매수를 지금 기록 중에 있고 밸류에이션은 지금 19.8배로 이제 컨센서스 기준으로 이제 책정을 해봤는데 이것이 뭐 엄청 부담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 글로벌 피어의 뭐 이렇게 뭐 지상 화력 관련 글로벌 피어는 한 23배 정도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가의 상승 물음은 좀 남아 있다라고. 밸류에이션이 아직 낮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과거 대비는 높아졌지만 글로벌 피어 그룹 대비 동종 기업 대비로는 그룹 대비로는 아직은 조금 낮은 수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익이 상당히 지금 크게 빠르게 증가함에도 주가가 오히려 조금 더디게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점인데 뭐 마찬가지로 현대로템도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 배경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각국의 그 방위비에 대한 증액을 요구하면서 각국이 지금 국산 무기를 한국산 무기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점이 있는데 여기에 관세와도 좀 무관하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나.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적 가시성이 좀 높은 종목을 보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고 밸류에이션 수준이라든지 외국인 수급도 고려하시면서 종목을 선정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 로템이 그나마 방산주 내에서는 지속적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기술적 분석도 약간 병행할 필요가 있는데 아무래도 큰 음봉이 나올 때는 좀 이제 매도 관점에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종목으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현대 로템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아침에 나온 가장 빠른 리포트 확인해 보고 오시죠. 박정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확인해보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결국엔 빨간불이었던 우리 시장. 오늘도 상승 랠리 응원해보면서 아침에 발행된 증권가 리포트 함께 체크해보시죠.
오늘은 상향과 하향, 유지 보고서가 골고루 발행이 됐습니다. 어제 강했던 종목들의 추가 상승 여력이 열려있다는 리포트들 특징적이었는데요. 어제 원전주 강세 속에서 증권가들이 줄줄이 목표가 올려잡으면서 7% 강세 보였던 두산 에너빌리티, 대신증권도 이에 질세라 목표가 상향에 나섰고요. 불붙는 방산주, 최고가 행진 이어가는 LIG 넥스원에 대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밖에 하향으로는 BH와 웅진싱크빅, 유지 보고서로는 현대 위아와 명신산업 주목하는 보고서들 발행됐는데요. 먼저 LIG 넥스원 리포트부터 체크해 보시죠. 요즘은 정말 달리는 말이 계속 잘 갑니다. 조선에 이어서 방산까지 일제히 상승가도 달리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날은 추워도 마음은 든든하고 아직 없으신 분들은 이제라도 올라타야 되나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어제 9% 오르면서 30만 원 선 터치한 LIG 넥스원에 대해서 3거래일 연속으로 목표가 상향 리포트 나왔습니다. 오늘은 키움증권이 LIG 넥스원의 목표 주가를 38만 원으로 올려 잡았는데요. 4분기 실적이 매출 1조 원을 돌파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했고 아랍에미리트양 사업 확대 그리고 내년 사우디양 수출 본격화 움직임은 물론 국내에서도 신규 수주가 늘고 있다며 느려도 방향성은 확실하다고 짚어냈습니다. 또 해외 사업 비중이 증가하며 올해 매출이 3조 7천억 원을 돌파할 수 있다고 짚어냈는데요. 유럽 증시가 방산주 강세 속에서 오늘도 사상 최고치 행진 이어간 가운데 골드만삭스가 유럽의 방산주가 더 오를 거라고 전망한 만큼 우리 방산주도 훈풍 받아갈 수 있을지 주시해보시죠. 다음은 BH 보고서입니다. 앞선 흐름과 달리 BH에 대해서는 목표가 줄 하향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2개의 증권사가 목표가를 내려잡았는데요. 4분기 실적의 컨센서스를 하회하면서 매출처 다변화 과정에 진통을 겪은 가운데 KB증권은 목표가를 소폭 하향 조정하면서 일시적인 수익성 하락의 여파도 주가도 파란불이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올 1분기도 계절적 비수교의 특성상 수익성 개선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하지만 IT OLED 라인의 가동률이 점차 개선될 거라고 설명한 만큼 장기적인 흐름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앤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리포트 확인해보고 오셨는데요. 이번에는 자동차주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간밤 트럼프 대통령 자동차, 의약품 그리고 반도체 25% 관세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듯 4월부터 수입차에 대한 관세 부과가 예고된 가운데 국내 자동차 중에서도 하이브리드 차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거란 분석 나왔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차가 10대 가운데 8대 이상이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남인호 소장님, 이 역시 좀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하락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분명히 악재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은 앵커님 질문에 바로 답을 드린다면 이미 주가에는 95%는 반영됐다. 만일에 이것이 악재가 돼서 주가가 내려간다 해도 저는 5% 이상 추가 하락은 별로 없을 것이다라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이거 내용 살펴볼까요? 드디어는 철강, 알루미늄 상호 관세에서 자동차까지도 이제 25% 관세를 4월 2일, 아직 한 달 이상 남았습니다. 4월 2일부터 하겠다. 이건 근데 어떤 자동차에 대해서 25% 관세 매기느냐? 수입차. 다시 말해서 미국 국내에서 생산 제조한 회사 그 자동차에 매기는 게 아니고요. 한국에서 만들거나 다른 나라에서 만든 것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현대 자동차가요. 1000만 대 생산하면은 51%는 해외 생산입니다. 49%가 국내 생산이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방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그 부분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은 미국 엘라바마주에 있는 뭐죠? 네, 로라 아줌마 그리고 저기 버지니아에 있는 잭슨 아저씨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입니다. 그분들이 만든 자동차에 대해서 25% 관세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길이 없는 건 아니다 말씀드리고 지금 뭐가 문제냐? 우리 현대차의 전략은 하이브리드라든가 전기차는 약간 좀 그 고부가 가치 상품은 한국에서 만들고 내연 기관차는 뭐 인도라든가 기타 등등 나라에서 만드는 것이 원칙인데 요거 저는 순서 좀 바꾸면 어떨까 싶어요. 오히려 하이브리드 카라든가 전기차를 미국 내 생산을 좀 비중 늘리고 반대로 내연 기관차, 더 좋은 내연 기관차를 우리 국내에서 생산한다면 방금 얘기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그 관세에서 어느 정도 피해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현대차, 기아 투자 전략 제시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귀가 아프도록 말씀드렸죠. 현대차 10%, 기아 10% 꼭 가지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금년까지는 자동차의
그 수익 호조는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트럼프 관세는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 그게 뭘로 입증됩니까? 주가에서 나옵니다. 현대차 작년에 고점 얼마? 29만 9,500원, 30만 원이죠. 이게 얼마까지 왔습니까? 20만 원까지 왔어요. 기아가 얼마죠? 13만 원짜리가 9만 원 깨졌습니다. 즉 30%의 주가 하락이 이미 반영됐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대차는 20만 원대 초반에 비중을 늘리셔야 되고 기아차 역시 9만 원대 초반에는 비중 늘리셔야 된다. 어제 종가 얼마입니까? 현대차가 20만 500원, 기아가 9만 3천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대차하고 기아는 매도를 걱정할 때가 아니고 얼마나 더 싸게 살 것이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속보 하나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공시가 하나 있었는데요. 셀트리온 1,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시가총액 대비 0.26% 수준이고요. 시작은 2월 20일부터 종료일은 5월 19일까지 매입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현대차 얘기로 돌아가면 이 바뀌는 규제에 따라서 미국 현지 생산 늘려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위해선 노조와의 합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장 투자자분들이 안도할 만한 결정이 나기는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이 상황 지켜봐야겠죠. 이번에는 오랜만에 기지개 켜는 건설업종도 좀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업황 불황의 주가가 바닥권에서 머물던 이 건설주가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목별 상승세도 뚜렷하고 건설 관련 지수들도 올해 두 자릿수 상승률, 지난해와 비교하면 완전 반대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 토픽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김영자 이사님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사실 건설업 지수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 지금 코스피 건설업 같은 경우는 업종이 지금 지수가 17.3%, 그리고 KRX 건설 지수가 17.6% 상승해서 코스피가 지금 9% 중반 상승했는데 거의 2배 가까운 아웃퍼폼이다. 그리고 종목별로도 지수보다 더 크게 상승 종목도 많은데 현대건설이 지금 45.7% 올해 상승했고요. DLNC가 20.7, 대우건설이 20% 상승했습니다. 주가 상승률이 높은 원인은 일단 뭐 아시다시피 지난해 이제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가이던스를 높게 발표하는 기업들이 많았는데 사실 이렇게 가이던스를 공격적으로 제시했음에도 투자자들은 올해는 충분히 이 가이던스 할만하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 수익성이 악화된 원인이 2021년이라든지 뭐 2020년대 초반에 착공했던 그런 공사 현장들이 사실 매출은 고정되어 있는데 이제 인건비라든지 뭐 원가가 뭐 인플레로서 뭐 공사비가 올라서 비용 측면에서. 예. 이게 그러니까 건설하면 할수록 적자가 났었는데 이런 현장들은 이미 다 끝냈기 때문에 올해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사실 올해가 사실 금리 인하 시기에 지금 중간에 들어 있는데 결국 금리가 인하되면 부동산 경기도 좋아지고 건설 경기도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뭐 러우 전쟁이 종전이 가시화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건 사업도 진출도 가능하다는 기대감도 있었고 여기에 또 오늘 건설 안정 대책도 정부가 네, 내놓기 맞습니다. 때문에 오늘 그것도 장에서도 있는데 예, 그건 조금 다음에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과거 트럼프 일기 때 건설업이 상당히 좋았다는 점도 좀 긍정적이고 건설안정 대책은 아마 이제 지방 미분양 관련해서 좀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탑픽은 저는 현대건설 보고 있는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올해 뭐 실적의 성장도 있지만 원전 관련 모멘텀이 가장 풍부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이런 점은 참고하셔서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익 반전의 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건설주 지금 반등이 올해 랠리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다음은요. 오늘장 섹터 전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희 대표님께서 CXL 관련주 가지고 오셨는데 반도체 업계가 지금 넥스트 HBM 찾기에 분주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세대 메모리 기술로 꼽히는 이 CXL 제품을 조만간 출시할 예정이라는 소식에 지금 시장에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죠. CXL 뭐 작년에도 한번 핫했다가 또 사그라들었다가 결국에 이제 인텔이 개발을 늦게 하는 바람에 CPU를 예. 계속 딜레이 됐던 거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인텔이 개발 완료를 하면서 다시 이제 가동을 하고 올 7월 작년 7월부터 이제 생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양산이 들어갈 걸로 보이고요. CXL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HBM이랑은 전혀 다른 역할을 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라고 해서 차세대 고성능 커넥트 연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CPU와 정확히 편리하게 생각하시면 CPU와 GPU를 연결한다. CPU와 AI 가속기를 연결한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걸 연결해서 뭐 하냐? 메모리 장치 간에
효율적인 연결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이제 나오는 이제 일시적으로 계산했던 것들을 한꺼번에 저장했다가 빨리 보내주는 역할을 해주는 CXL에 들어가는 메모리를 지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PCI 익스프레스랑 좀 헷갈리실 텐데 PCI 익스프레스라는 물리적 기반 하에 CXL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PCI 익스프레스가 조금 더 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CPU와 GPU를 잘 연결해서 통신이라든지 메모리의 일관성을 좀 유지하려고 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가장 비슷한 게 지금 엔비디아의 NV링크가 GPU와 GPU 간의 그 효율을 높여주는 링크 장치거든요. 사실 엔비디아가 NV링크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서버 시장에서 굉장히 독보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CXL은 이제 그와는 좀 다르게 CPU와 가속기를 연결하는 GPU를 연결하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BM과는 전혀 상관없고 HBM은 그냥 가속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CXL 관련주로 엮여지는 종목들을 보면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장 클 텐데 나머지는 대부분 기판주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 지금 소캠도 그렇고 CXL도 그렇고 결국엔 기판에다가 모듈을 만드는 건데 TLB가 가장 대표적인 종목으로 CXL 메모리 모듈 PCB 개발을 완료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동시 납품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네오셈은 관련된 검사 장비, 그다음에 오킨스는 그 검사 장비에 들어가는 소켓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고 코리아 서키트는 아직은 개발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탑픽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TLB가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TLB까지 짚어봤고요. 이 마지막으로 이화젠 과장과 함께 오늘 개장 전에 체크해야 될 포인트까지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뭐 일단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25% 관세 이제 이슈가 좀 부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일단 미국 국채금리 10년물도 4.5%까지 올라왔지만은 사실 시장은 크게 좀 놀라지 않은 모습을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세미콘 코리아가 오늘 개최되게 되면서 뭐 아바코나 이제 제우스와 같은 뭐 HBM 관련 장비들이나 유리기판 관련 해서 이제 오늘 좀 공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애플 이제 아이폰 SE 4세대가 이제 공개 예정이기 때문에 뭐 아까 앞에 나왔던 뭐 BH나 뭐 LG 이노텍에 대한 흐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좀 시장에서 크게 부각될 거는 LS 그룹주인 것 같습니다. 어제 시간에 상한가를 갔었는데 어제 XAI에서 공개됐던 이제 그룹3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 이제 배전반을 공급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죠. 향후에 이제 HBA 100만 대까지 데이터 센터를 이제 활용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오늘 또 우리나라에서도 50조 관련된 데이터 센터 건립 얘기가 나왔던 만큼 오늘 시장의 주 관심주는 전력기기이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엔 전략 내부는 전문가와 함께 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뉴스들 체크하고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